네, 김치영입니다. 출발 증시에서는 상반기 뛰어난 활약을 한 애널리스트들 모시고 네.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지금 들어보고 있죠.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네. 오늘 이 시간 직접 모셨습니다. 글로벌 ETF 부문 1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의 박승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실까요?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리거든요. 네, 저는 사실 뭐 다른 애널리스트 분이랑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경력 자체가 사실 ETF 분석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사실 조금 더 다양한 자산군에 조금 몸을 좀 담그고 있었고요. 커리어 층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주식 시황을 했었던 적도 있고 네. 해외 채권 애널리스트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저는 사실 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운용을 이제 프랍 트레이딩을 제가 직접 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접 운용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좀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더 도와주신 분들이 더 저에게 좀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쳐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영권님께서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TF라는 게 하나의 패키지 바구니 같은 거니까 그렇죠.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서 아마도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오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또는 국내 주식이 어려우니까 해외 ETF에 눈을 돌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된 ETF 시장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ETF 시장이 커지는 데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개별 주식 투자가 어려운 분들 사실 이제 ETF라는 거는 사실 테마나 산업으로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포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택이 쉽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은 이 비대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주체적으로 조금 선택을 하신다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셨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ETF 시장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것이 뭐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은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뭐 AI 반도체와 관련한 ETF 종류도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과연 내가 가진 ETF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또 어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네. 했고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시장에서 실적 시즌 때마다 나오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AI 테마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을 계속한다라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미 지금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AI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별 종목으로 집중된 형태에서 시장을 끌어갔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밸런스를 고려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별로 해가지고 큰 애들을 더 많이 담는 이런 ETF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종목들의 밸런스, 시가총액을 좀 고려하지 않고 숫자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배분해서 가는 ETF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다른 공급처들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조금 밸런스를 고려해가지고 좀 종목들이 좀 밸런스 그 시가총액보다는 조금 이제 숫자에 맞춰서 좀 비중을 편입하고 있는 ETF 쪽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ETF에 예를 들면 10종목을 넣으면 10개씩 동일하게 네, 담는 게 있는가 맞습니다. 하면 네. 덩치가 큰 애는 하나만 담고 작은 네. 애는 뭐 10개를 담고 이런 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10개씩 담으면 평균적으로 담은 게 도리어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각국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네. 정책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 네. 정책 방향과 관련돼서 ETF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삼는다면 네. 어제 이제 저희가 뭐 금리 정책이나 거시 정책 얘기했을 때 네. 금 관련 투자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 금 ETF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현물 ETF들이 이제 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GLD나 IAU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또 유명한 종목들이 있고 네. 사실 ETF 시장에서 이제 금 쪽이 또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금 현물 ETF는 이게 사실 비트코인 ETF들도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은 현물을 사서 금을 쌓아놓는 형태로 투자가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근데 최근에 좀 특징은 한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이게 조금 이제 금 현물 ETF들의 수급이랑 이 금 가격이랑 조금 괴리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 네. ETF 쪽의 수급은 사실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금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분들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약간 지금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중앙은행들의 수요들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면은 물론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금 가격이 상승할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전보다 그러니까 상반기 내지는 작년보다의 그 상승하는 기울기 자체는 네.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좀 그 상승의 기울기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네네.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딩도 지난주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핫한 이슈 중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것과 관련된 ETF를 뭐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네. 길게 봐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또 ETF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또 최근의 분위기는 네. 아시겠지만은 이 해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트럼프 예. 트레이드가 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어제 블룸버그 기사들 보면은 이 경합 지역에서도 7개 중에 4개를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 패턴대로 돌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10월, 11월 달 대선에 임박해서 대선 트레이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좀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의 교집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영역은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프라 테마 ETF나 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종목 중에 블록체인 기업들로 만들어진 ETF들이 있습니다. BRK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대선을 한번 대비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ETF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네네. 어떻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이미 이번 주에 이제 또 FMC가 더 남아 있지만 FMC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은행주 같은 ETF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리츠 형태의 ETF들도 보실 수가 있고 AI 테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여전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AI 테마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나 기술주에 대한 집중된 ETF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AI 인프라 테마 ETF들도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력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유틸리티 기업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ETF들도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네. 비중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니까 네네. 네. 어디에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지금은 사실 또 은행주 ETF가 사실 또 모멘텀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 순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AI 테마에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의 성장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 ETF들 이런 것들도 한번 또 후순위로 또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ETF 부문 1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의 박승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